예, 각하사유 볼게요. 우선 요 몇 가지를 조금 주의할게요. 첫 번째, 이게 각하사유인지 아닌지를 먼저 물어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우선 11가지가 다 무슨 사유죠? 각하사유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다 보면 1, 2호만 각하사유 같아요. 나머지도 다 각하사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구별할 것은 이제 요게 1, 2호인지 3호 이하인지를 또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3호인지 5호인지를 알 필요가 없이. 왜냐면 요 1, 2호에 행해진 등기들은 실체관계 보합 여부는 묻지 않고 무슨 무효죠? 당연 무효고 또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신청을 통해서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요 3호 이하의 위반 느끼죠, 그죠? 요것들은 각하시켰는데 이걸 간과하고 실행했다 하더라도 뭐에만 부합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기 때문에 이건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실행이 됐을 때는 이신청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각하사유인지 아닌지, 그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여기 직권할 수 있는 건지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또 이신청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 각하사유가 너무 중요한 거죠. 이렇게 4가지의 문제를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씩. 우선 크게 1호는 관하 위반이고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죠, 그죠?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보고 3호 이하가 많이 나오는데 11호까지인데 대부분 다 나오지는 않아요. 한 7, 8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우선 3호를 기억하죠. 3호는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는 거죠. 우리 대표 소수가 무슨 대리? 무권 대리입니다. 자, 4번째는 출석이죠, 그죠? 자, 출석에서 위반되면 각하시킵니다. 자, 근데 이 출석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 등기가 2가지가 있죠. 관공서에 촉탁 등기 있었죠. 그건 우편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전자 신청이 있었죠. 인터넷. 그건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고 이렇게 방문 신청할 때 이렇게 출석을 해야 되는데 그 출석에 위반되면 이렇게 29조 이렇게 4호에서 각하시킵니다. 자, 5호는 되게 5호부터는 앞에 이렇게 신청 정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우리 신청할 때 우리가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었죠. 서울특별시 이렇게 써야 돼. 서울 적죠, 그죠? 또 필요적 기록사항을 누락했든지 서울특별시 서울 이렇게 잘못 적어가면 신청 정보가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방식에 맞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몇 호에서 각하시키냐면 5호입니다. 5호. 뭐 6호는 잘 안 나오고요. 7호는 하나 기억할까요? 자, 우리 7호는 뭐냐면 우리가 등기소에 갔을 때 등기소에서는 그 등기부에 파는 사람하고 신청서에 파는 사람이 같아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등기부에 파는 사람과 신청서에 이렇게 파는 의무자 표시가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 남의 재산 팔러 왔기 때문에 등기 아닌 등기를 뭐 하죠? 그렇죠. 각하를 시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외되는 등기는 2가지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상속 이인에 의한 등기 있었죠, 그죠? 그거는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아버지고 신청상의 의무자는 아들이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갔을 때 무슨 등기로 갔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갈 때 우리가 주소 증명서면을 가져갔을 때는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신청인 주소가 다를 수 있었죠, 그죠? 그때도 각하시키지 않고 직권해 줬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신청서에 나와 있는 의무자 표시하고 등기부에 나와 있는 의무자 표시가 다르면 이렇게 7호에서 각하를 시켜버립니다. 네, 8호는 잘 안 나오니까 9호는 여러분 우리가 첨부 정보들이 있었죠, 그죠? 예, 첨부 정보들을 안 갖다 주면 다 몇 호? 9호예요, 9호. 우리 아까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에 뭘 갖다 달라? 승낙. 그런 거 안 갖다 주면 다 9호. 우리 역시 말소 회복 등기할 때도 이해관계인에 뭘 갖다 달라? 승낙서. 이런 거 안 갖다 주면 다 9호예요, 9호. 승낙서 이런 거 안 갖다 주면. 응? 근데 여기에 무슨 서류가 포함이 되죠? 그죠? 위조된 이런 것들은 첨부 서류를 제대로 안 갖고 온 거죠. 위조된 서류는. 이런 것들은 다 1, 2호가 아니라 몇 호다? 9호. 그 다음에 이제 10호는 우리가 돈 안 내면 우리 신청 수수료나 이렇게 취득세 이런 것들을 안 나오면 다 이거 무슨 사유이다? 각하사유이다. 근데 요거는 1, 2호다 아니다. 요건 1, 2호가 아니다. 각하사유인데. 무슨 말겠어요? 근데 여기 행해졌다 하더라도 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유효.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시적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는. 무슨 일 알겠나요? 이게 몇 호 이하니까? 3호 이하니까. 그걸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네 가지 권한음자, 출석위번, 신청서 3, 4, 5, 7, 9, 10호 이렇게 정도는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각하사유지만 요거는 1, 2호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2호가 상당히 많은데 우선 2호 먼저 왼쪽에 제일 위에 기억 보세요. 16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떻게 신청해야 된다고 그랬죠? 동시에, 그 동시에 들어가지 않으면 2호에서 각하시키는데 아까 가로에 보니까 접수번호가 다르면 동시에 들어온 게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2호에서 각하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절차법상에서 우리 등기법상 2호에서 각하시킨다 해가지고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우선 첫 번째, 등기가 되지 않는 물건이 있었잖아요. 캐노피 됐나요? 안 됐죠. 그러면 2호죠. 그죠? 여러분, 점유권, 유치권 등기 됐나요? 안 됐죠. 이런 거 들으면 다 2호입니다.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등기죠. 자, 우리 법령에, 우리 약지 보이기 무슨 특약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민법에. 근거가 없는 특약 들어오면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거기 가로에 보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할 수 없어요. 민법에. 그래서 그건 2호에서 각하시키죠. 근데 여러분, 그 오른쪽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런 특약은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나요? 혼사불명? 권리자가 사망하면 소멸한다는 특약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사망 소멸 특약. 아까 혼사불명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단독으로 가서 말소 왔지. 그런 특약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공유물 불분할 금지 특약 할 수 있을까요? 있죠. 민법에 공유물 불분할 금지 특약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몇 년 넘지 않는 법에 할 수 있죠? 5년. 그럼 만약에 5년이 넘어가면은 법에 근거가 없는 특약이지. 특약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법에 근거가 있는, 민법에 근거가 있는 특약이 들어오면 받아주지만, 그렇지 않는 특약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 민법에 여러분이 특약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이 두 가지예요.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없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있어. 여러분, 그걸 똑같고 그러면 저당권 양도 금지 특약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지. 그럼 할 수 없는 특약이지. 응? 너만 저당 살아라. 응? 저당권 양도 금지 특약 할 수 없죠. 그런 특약은 없어. 민법에. 양도 금지 특약. 무슨 알겠어요? 소유권 양도 금지 특약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너무 평생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은 다 반사이지에서 위반하잖아. 무효잖아. 그런 특약은. 법에 근거가 없는 특약이에요. 그런 거 들으면 다 몇 호? 2호. 법에 근거가 있는 특약만 할 수 있다니까.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지금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있고, 권리 사망하면 권리 소멸하자는 특약 할 수도 있고,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할 수도 있어. 그건 몇 년 넘지 않는 5년. 그런 특약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알겠죠? 네, 그런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구분 건물은 분리해서 팔으면 안 되죠? 우리 구분 건물만 소유권 이전 안 됐잖아요. 대지권과 같이 넘겨야 되죠. 그죠? 그래서 분리자, 그게 포인트죠. 그죠? 전유 건물과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에 위반된 등기 신청이 들어가면 2호에서 각하시킵니다. 자, 농지 참 많이 나오죠. 농지에 뭐가 안 되죠? 전세가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농지 지상은 되나요? 그건 각하사유가 아니네. 농지 저당을 되나요? 그건 각하사유가 아니죠. 농지 전세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거 하나 잘 알 것이고. 자, 5번은 또 분리라고 나오죠. 그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담보로 안 되죠. 그죠? 분리 이렇게 기억해야 되죠. 그죠? 분리 그 부분 기억해 두시고. 자, 6번 7번도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일부 지분만 소유권 보존액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전원명으로 보존액이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7번째, 일부 지분만 상속 등기 되나요?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됐나요? 상속은 단체성이라 전원이어야지.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허용해 주지
않죠. 맞죠? 예, 그 보존등기와 상속등기는 같죠. 자기 지분만은 안 됐고 전업명은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다른 게 있었죠. 여러분 가등기에다가 본등기 할 때, 가등기에다가 무슨 등기? 본등기. 여러분 거기에 지금 157표지에 니을이죠, 니을. 제일 밑에 니을이 있어요? 가등기에다가 우리 지난주에 본등기 할 때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는 있어. 근데 1인이 전업명으로 가서 본등기 할 수는 없지. 에? 이게 반대되죠. 여러분 그 뒤에 그림이 있을 거잖아요. 그림이 자기 지분만 보존등기와 상속등기 안 됐죠. 근데 그 밑에는 안 써있지만 전업명으로 할 수는 있었죠. 그림이 없나? 맞죠? 근데 가등기와 본등기는 반대죠. 그죠?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는 있다. 근데 전업명으로 본등기 할 수는 없고, 또 하나는 요거 기억나나요? 마담. 마담이 여러 사람일 때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건 가능했었죠. 그죠? 네, 그게 이제 다르죠. 그죠? 요 보존등기와 요 상속등기와 유증하고 가등기에다가 본등기, 그게 좀 다르죠. 그죠? 요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자기 지분만 되는 것, 안 되는 것, 여기 각하사유 많이 나오죠. 그죠? 그거 기억을 꼭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다시 볼게요. 거기 이효사유 지금 쭉 보고 있는 거죠. 8번째도 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관공소가 뭐 할 등기들을? 촉탁을 할 등기 우리가 신청으로 가면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촉탁 등기 있었잖아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명령 등기 있었죠. 공매처분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거 다 관공소가 뭐에서 해야 돼요? 촉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채권자가 우리가 신청으로 가면 받아주지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이유에서 지금 각하사유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미 보존했게 된 것 다시 보존했게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다 몇 호라고요 지금? 2호. 그 다음에 그 신청 취지 자체에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 이게 이제 2호 사유를 설명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건 다 법에 유치권 이런 거 든 게 안 됐죠. 그죠? 그런 거 다 2호에서 각하시켜버립니다. 그 밑에도 있죠. 여러분. 그 밑에 그 기역과 니은은 이거 있었죠. 여러분. 잠깐 아까 요 그림 여러분 기억나나요? 부동산의 일부에 무슨 권은 가능하죠? 용의권. 이건 각하사유 아니죠? 근데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안 돼. 여기 2호에서 각하시키죠. 그죠? 근데 거꾸로죠, 여러분. 저당권과 가압류 가처분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 이전할 수 없어. 맞죠? 그럼 이건 2호에서 각하시키죠. 근데 이 지분에 대해서는 저당권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게 여러분 기역 니은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 기역 니은. 공유 지분은 소유권 이전 저당권은 되지만 공유 지분의 오른쪽에 용의권 안 됐죠. 그죠? 근데 부동산의 일부는 반대죠. 부동산의 일부는 용의권은 가능하지만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은 부동산 일부는 허용해 주지 않는다. 보시고. 예, 우리 가등기 권리 여러분 가등기도 이전할 수도 있고 가등기에 가압류할 수도 있고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할 수도 있죠. 근데 뭐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았죠? 그렇죠. 본등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허용해주지 않았었죠. 그죠? 우리 본초 보문 했었잖아요. 우리 가등기 할 때. 자, 그리고 제일 밑에 왼쪽에 여러분 마담에 여러 사람일 때 자기 지분만은 유증의 소유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근데 무슨 청구권이 가등기 안 됐죠? 물권적 청구권. 무슨 청구권을 할 수 있지만 채권, 우리 본초 보험을 기억했죠. 그죠? 보존등기 가등기 안 됐고 본등기 금지 가처분 안 됐고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게 한 가등기 허용해 주지 않아요. 다 2호에서 각하되는 거죠. 안 되는 것들은 다 2호라고 했잖아요. 자, 넘기셔서 가볼게요. 자, 아까 공유 지분은 사고팔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오른쪽에 무슨 지분은 사고팔 수가 없죠? 그리고 합유 지분입니다. 그 합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다 몇 호다? 2호다. 2호다. 그런데 왼쪽에 각하사유 아닌 것이에요. 처분금지 가처분 있어도 팔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제 3자가 사갈 수도 있었잖아요. 그거 기억나나요? 자, 여러분,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후 행해진 가처분을 침해하는 제3자 등기들은 직권 말소, 단독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 있었지. 맞죠? 그리고 해당 가처분 등기 있었죠. 그죠? 그걸 등기 아니면 어떻게 말소? 그렇죠. 그걸 직권 말소였죠. 그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볼게요. 시옷에 미등기된 건물에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촉탁이 들어왔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각하시킬까요? 직권 보존 넣게 해줄까요? 직권 보존 넣게 해주지. 그럼 각하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각하 사유를 기억을 여러분이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1, 2호인지 우선 3호 이하인지를 기억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이게 각하 사유인지 아닌지를 기억해야 되고, 이게 1, 2호인지 3호 이하인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것만 기억을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1, 2호는 유효, 당연무효. 당연무효.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하고 이시청 대상지지만 3호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니까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이신청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여러분이 기억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168쪽이 이제. 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이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2호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무슨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말소해달라는 것은 무슨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대개 물권적이죠. 아직 소유권이 안 나왔으니까. 저기 채권적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근데 소유권 이전을 말소해달라는 청구권은 무슨 청구권이 되게? 물권적이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 말소해달라.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가등기 해주지 않아요.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달하는 청구권 있죠. 응? 그 대부분 채권적이죠. 맞죠? 근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진정명의 회복으로.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거는 진짜 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거는 채권적일까요? 물권적? 그렇죠. 그건 물권적이에요. 그걸 가등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된 걸 말소해달라는 청구권은 내가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법 얘기죠. 민법. 우리가. 지금 이거 매매 계약이 무효일 수 있죠. 그죠? 무효 취소 사유면 우리가 해제시켜서 하면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가죠. 갑 앞으로. 민법에 유인론 맞죠? 그죠? 그럼 이걸 말소해달라는 청구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무슨 청구권이죠? 갑이 지금 무슨 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잖아. 그럼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 있죠. 그죠? 이건 무슨 청구권이라고? 물권적 청구권이지. 그럼 가등기 할 수가 없지.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 할 수 있었지. 근데 대개 여러분 매매로 아직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됐어요. 그죠? 그럼 소유권을 이전 등기에 달하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우리. 그건 무슨 청구권이죠? 채권적. 그죠? 그거는 여러분이 가등기 할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진짜 주인이 요 갑이 진짜 주인 맞죠? 그죠? 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이 아니라 진정명의 회복으로 무슨 명의 회복으로? 진정명의 회복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건 무슨 청구권이죠? 그럼 물권적이지. 진짜 주인이 자기 거니까 이전 등기 해달라고. 그거는 가등기 할 수? 그럼 없죠. 우리 민법에 여러분 물청 채점 배우잖아.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지. 그럼 거기서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게 한 가등기 허용해주지? 아니야. 근데 채권적은 할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똑같은 거죠. 그죠?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거기 하나 나온 거죠. 자, 여러분 168쪽에 자, 이제 각하 결정입니다. 자, 예, 그거는 뭐 이유를 적은 신청서로 각하한다 중요하다는 게, 그 보충학습 이런 게 나오는데요. 그 보충학습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는 것을 보정이라 하죠. 그죠? 자, 우리가 서울특별시에 있어요? 서울이에요?
서울특별시인데 이렇게 우리가 서울 적어가면 서울특별시로 이렇게 고쳐가는 것을 보정이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등기하는 흠결사항에 대한 보정이 없으면 등기를 각할 수 없을 경우에만 보정 통지를 할 수 있는데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어느 날까지? 다음 날까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보정했을 때는 각하되지 않는다. 보정은 당사자나 대리인도 할 수 있고 우리 지방법원장이 허가받은 사무원도 얼마지 보정할 수 있다. 옛날에 할 수 없다가 지금 있다고 바뀌었고요. 그리고 등기관이 우리 신청인에게 보정을 명할 때는 보정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두나 전화나 팩스 이런 방법으로 우리한테 보정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이 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치하예요. 치하. 치하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신청을 뭐 한 거죠? 취소시킨 거죠. 뭐 시켰다고요? 취소. 우리가 신청했다가 우리가 취소. 등기관이 거부하는 것을 각하고 그죠? 자, 우선 치하에 대해서는 몇 가지 기억합니다. 우선 치하권자 보세요. 자, 공동으로 신청할 때는 단독 치하다, 공동 치하다. 그렇죠. 공동 신청할 때는 공동으로 가서 치하를 하게 돼요. 단독 치하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치하 시기가 있네요. 그죠? 치하는 등기를 뭐 하기 전? 마치기. 이 마친다는 것을 우리가 식별 부호를 붙였죠. 그죠? 우리 등기는 여러분 이거 기억나나요? 이 마치기를 전까지 이 마친다는 것은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는 게 마친다고 했었죠. 그죠? 그게 식별 부호잖아요. 이 마친 것을 조건으로 아까 우리 등기는 뭐한 때부터 효력이 있었죠? 그렇죠. 접수한 때 효력이 있었죠. 그죠? 접수는 언제 접수되는 걸 보세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뭐한 때? 그렇죠. 저장된 때 접수된 거죠. 이거 꼭 마쳐야 됩니다. 마치지 않았을 때는 접수한 순간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친 것을 조건으로 접수된 때부터 등기는 효력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이제 치하 방법입니다. 우리가 방문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출석해서 등기소에 치하서라는 서면으로 하게 되죠. 구두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청, 인터넷 신청은 이렇게 전산정보 처리 조직이 인터넷을 통해서 취할 수 있다 보시고 그 특별수권인데 임의대리 얘기 뭐냐면 우리 법무사가 등기 신청을 취할 때는 취하 권한을 갖는 것을 특별수권인데 이 법무사들의 위임장에는요 부동문자로 홍길동이라는 법무사는 등기를 신청 또는 취하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취하 권한을 그 사람한테 주기 싫으면 여기다 X치고 도장 찍으면 그 사람이 취할 수 없다. 그래서 취하 권한을 갖는 것을 특별 수권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이거 이유를 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저당권, 토지 건물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저당 신청할 수 있었죠. 그 중에서 이렇게 일괄 취하되느냐 일부분만 취하도 가능할 것이냐 그죠? 일부 취하도 뭐하다? 가능합니다. 일괄 취하되는 게 아니라 일괄 신청 시 일부분만 취하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밑에 우리가 취하되면 우리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 정보를 포함해서 부속 서류 일체를 다 우리한테 반환해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등기 신청이 등기 아닌 등기를 거부하는 게 뭐죠? 각할 때는요 뭐는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냐면 신청서는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아요. 거기 각할 사유를 적어 놓기 때문에 나머지 서류는 각할 때는 다 돌아와요. 근데 취하는 내가 모든 서류를 다 써먹게 되기 때문에 뭐 신청서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 일체를 나한테 다 돌려주게 돼 있어요. 등기소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거기 수수료를 하는 게 있죠. 그죠? 수수료는 등기 신청서에 붙어 가거든요. 그리고 그럼 취할 때 신청 수수료가 우리한테 돌아올까요? 아까 각할 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취할 때 돌아오죠. 그죠? 그럼 신청서의 수수료도 취할 때 나한테 돌아와요. 각할 때는 신청서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돈이 돌아오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등기 완료 후의 절차. 자, 요 부분을 또 중요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등기가 다 끝나면 이제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뭘 만들어줘야죠? 등기필? 정보를 여러분 이렇게 작성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통지한다 이렇게 나오고 우리한테 교부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거 누구한테 줄까요? 그리고 권리자한테 줘요. 근데 우리가요 이 등기필 정보가 이게 등기필 정보잖아요. 그죠? 여기 두 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등기소에 갈 때 뭐 하는 경우가 있었죠? 제공, 제출, 첨부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거 가져가죠?
의무자가 가져갔잖아요. 그죠? 매도인 거. 근데 여러분, 다 끝나면, 다 이제 끝나죠. 그죠? 우리가 이걸 갖다 주는 거고. 이거 등기에서 끝나면, 우리 누구한테 만들어준다고요? 권리자한테 이렇게 작성해준다, 교부해준다, 통지해준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옛날에는 이렇게 따로따로 나눴는데, 따로따로 나올 수 있어요. 제공, 이렇게. 작성.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와요. 그냥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1번 지문은 제공, 2번 지문은 작성. 그럼 이 제공하고 작성을 같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공 부분 먼저 가볼까요? 지난주에 했던 거잖아요. 자, 우리 제공 파트에 150, 여러분 3페이지에 제가 153페이지 볼 때 170페이지 같이 보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네, 거기 지금 제공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이 양가로 2번 보면 제공이 써 있잖아요. 응? 그거는 어떻게 신청할 때 가져갔다고 그랬죠? 공동할 때는 무조건 가져가요. 어? 그리고 승소한 누가 갈 때? 의무자. 그러면 보세요. 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동일 때는 무조건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가져간다. 공동 등기 신청은. 그럼 단독 신청이나 촉탁 등기는 가져가지 않는다. 에?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우리 승소한 권리자가, 여러분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 거 매도인이 가지고 있죠. 누가 가지고 있다고? 매도인. 그 매도인이 의무자잖아요. 그럼 의무자가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 발세는 가지고 있으니까 제공하지. 근데 승소한 권리자, 매수인은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럼 제공하지 않는다. 요거 하고. 자, 이제 170페이지 가볼게요. 자, 우리 등기필 정보를 이제 작성해 주는 경우 있죠. 그죠? 자, 우리 뭐 하는 경우 있다고요? 작성. 이건 누구한테 작성해 준다고요? 권리자한테 작성해 줘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이 권리자가 신청으로 갔을 때만 만들어줘요. 제3자가 왔을 때는 안 만들어줘. 권리자한테 만들어주는데 권리자가 신청으로 들어왔을 때만 그 사람한테 준다니까. 그래서 왼쪽에는 지금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는 등기가 있고 오른쪽은 작성해 주지 않는 등기가 있죠.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올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 우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거 밑에 암기는 돼 있네요. 그죠? 무슨 추가? 보설이 추가 이렇게 돼 있죠? 보가 뭐예요? 보전. 설은 각종 권리의 설정 등기. 자, 이는 각종 권리의 이전 등기. 추는 권리자가 뭐 되는? 추가되는 변경 정제. 가로에 보시면 갑의 단독 소유를 갑을 을 한해 공유로 되든지. 그죠? 또 합의자가 추가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어주고 가는 가등기할 때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여러분 172쪽 잠깐 가볼까요? 자, 172쪽에 보면 그 등기필 정보라는 그림이 있죠. 거기에 권리자 밑에 쭉 내려다가 등기 목적란이 있어요. 찾았어요? 중간에 거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 써 있나요?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증이죠. 자, 여러분 볼게요. 여기에 전세권이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죠. 은행의 대출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여기에 이제 저당권 설정 이렇게 쓰겠죠. 아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등기 맞힐 수 있죠.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권자가 됐다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필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나나요? 이 가등기 필 정보는 가등기 뭐 할 때 가져가죠? 가등기? 말소할 때. 뭐 할 때? 말소할 때 요 가등기 명인이 의무자잖아. 요 사람이 가등기 됐다가 말소되면 이 사람이 의무자잖아. 본등기 할 때는 이 사람이 의무자 아니고 원 소유자가 의무자지. 그 사람 등기필 정보 갖다 주지. 무슨 말겠어요?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갖다 주니까 제공할 때. 예,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저당권 등기필 정보, 가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5가지 보설이 추가 이렇게 맞추면 이런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줍니다. 근데 우선 먼저 작성해 주지 않는 등기 먼저 볼게요. 자, 잠깐 볼게요. 여러분 새로운 권리자가 생기지 않는 등기는 안 만들어줘. 우리 변경 등기 있었죠? 그죠? 권리자가 추가되는 게 말고
일반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명의 표시 변경, 권리 변경, 전세금 증액 감액되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 이것들은 권리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증 안 만들어주고. 여러분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이런 것들은 새로 권리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중요하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판결 받아서 갈 때, 그죠? 자, 승소한 제공하는 거고 이게 작성하는 게 다르죠, 그죠?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우리가 판결 받아서 등기로 갈 때는 지금 매매로 인해서 잠깐 여러분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가 끝나면 이 사람한테 보존 등기 됐다고 등기필 정보를 주죠. 갑한테, 그죠? 그다음 이 사람이 사실 팔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 그럼 의무자가 되네, 그죠? 그럼 이 사람 등기필 정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의무자가 판결 받아서 갈 때는 제공했죠. 근데 새로운 의무자한테 만들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이때는 작성해 주지. 네. 제공하는 것은 가져가지만 작성은 권리자한테 작성해 줘야 되잖아. 근데 거꾸로. 자, 승소한 권리자가 갈 수 있었죠, 그죠? 승소한 권리자가 갈 때는 등기필 정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공할 수가 없죠. 맞죠? 근데 새로운 권리증은 받아오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새로운 권리증은 받아오야 되겠지. 제공할 때와 작성해 주는 게 다르죠, 그죠? 제공은 의무자 거 제공하고 작성은 권리자한테 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잠깐 가볼게요. 아까 승소한 권리자가 할 때는 작성해 준다. 근데 승소한 의무자가 갈 때는 작성해 주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거 기억나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 있었죠? 그럼 권리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하기 때문에 이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서만 보낸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리고요.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우리가 신청으로 가면 작성해 주죠? 근데 등기한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건 등기한 집이 아니죠, 그죠? 등기한 스스로 하기 때문에 직권 보존 등기는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볼게요. 자, 우리 관공소가 촉탁을 한 가압류 가처분 했다고 관공소 집이 아니죠, 그죠? 그 이때는 만들지 않아요. 근데 자, 관공소가 누구를 위해서 촉탁할 때 권리자, 대표 선수가 뭐냐면 경매부동산이에요. 경매부동산은 법원이 해주죠, 그죠? 법원이 낙찰자를 위해서 촉탁하잖아요. 그 낙찰자한테도 등기필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팔 때 필요하니까. 요때는 만들어줘요. 관공소가 누구를 위해서? 권리자를 위해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는 그때는 만들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까지는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왼쪽에 여러분 170페이지 무슨 추가는 만들어 준다고요? 우선 보소리 추가. 근데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는 만들어 주지 않는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승소한 권리자가 갈 때는 만들어 준다. 근데 승소한 의무자가 갈 때는 만들어 주지 않는다. 그 채권자 대의 신청이나 직권 보존 등기 만들지 않는다. 자, 관공소가 거기 처분 제한 등기로서 가압류 가처분 만들지 않는다. 근데 왼쪽에 4번에 관공소가 누구를 위해서 촉탁할 때?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할 때는 만들어 준다. 그리고 밑에 또 안 만들어 주는 게 밑에 있어요. 안 만들어 주는 게 밑에 보세요. 자,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다든지, 또 국가나 지방단체자가 등기 권리자든지. 자, 그 다음에 3번, 4번은 같은 얘기인데 등기필 정보를 인터넷 통해서 통지받을 자가 수신이 가능한 어떤 몇 개월 내? 3개월. 그렇죠. 3개월 내에 수신해 가지 않으면 이때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올해 여러분 이 등기필 정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니까요. 등기필 정보를 주는 등기, 안 주는 등기. 잘, 거기 박스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밑에 완료 통지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등기 마치면 이제 완료 통지서 보낸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시고. 자, 오른쪽 페이지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자, 대장소관청에 구청에 등기 완료 사실에 통지해가지고 요거는 작년에 이렇게 독립된 문제로 나오지 않고요. 한 문제가 한 지문 하나로 이렇게 떠버렸거든요. 자, 이 얘기 뭐냐면 우리는 토지 건물을 국가가
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청이 이원화되어 있었죠. 그죠? 등기부와 대장, 그죠? 대장은 구청이 있고 등기는 등기소에 있는데 이 토지 건물에 소유자가 바뀌면 먼저 등기부가 먼저 바뀌죠. 그죠? 그럼 구청에서는 소유자가 바뀐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등기 다 끝나면 대장과 등기부에 이렇게 소유자 부분을 일치시켜 달라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보낸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보내는 등기가 있고 보내지 않는 등기가 있었죠. 우선 자, 소유권만 보내죠. 그죠?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를 마치면 보내거든요. 자,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칠 때 보낸 이유는 여러분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와 보존 등기된 사람이 같아야 될까요? 다르야 될까요? 같아야 되죠. 이게 다르면 모두 생략 등기 이래서 등록세가 참탈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등기소에서는 보존 등기 마치면 구청이 보냅니다. 일치하는지. 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보내야 되겠죠. 그죠? 소유권 이전이 봤으니까 당연히 보내야 되고. 자, 근데 여기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뀔 때만 보내겠죠. 우리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할 수 있죠.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었죠. 아주 주인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가시 나온 것들은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냅니다.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갔을 때, 이전됐을 때만 보내지, 소유권 이전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은 보내지 않는다. 기억을 꼭 잘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소유권의 변경, 경정 나오는 이게 뭐냐면 공유 지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 이렇게 을과 병이 2분의 1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2분의 1씩 갖다가 을이 3분의 2, 병이 3분의 1 바뀔 수 있죠.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것도 지분 바꿔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이제 소유권 지분이 바뀌는 것을 변경, 경정이 바뀌어요. 작년에 요 문제가 나왔죠. 소유권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마치면 대장 소관청에 통지한다. 여기 지문 하나로 뜬 거죠. 여러분,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럼 대장이도 성명, 주소 바꿔내야 돼요? 안 바꿔내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내주는 거고. 마지막으로 소유권의 말소나 말소입이거든요. 자, 여러분, 소유권이 말소된다는 것은 이전됐다가 말소되면 다시 갑으로 가는 거죠. 말소 회복은 다시 을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냅니다. 자, 근데 지금 무슨 권만 또 보내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은 보내지 않죠. 왜 안 보낼까요? 대장에는 무슨 권만 있죠? 소유권만 있지. 전세권, 저당권이 적혀 있지? 근데 우리 시험에 토지 대장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유자와 저당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면 X에 있어요. 대장에는 누구만 확인할 수 있어? 소유자만 확인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만 이제 보내고, 오른쪽에 소유권 이외 이거를 전세권, 저당권, 이것은 보낸다, 안 보낸다? 네, 안 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 보내는 등기가 두 가지 등기죠. 그죠? 소유권 보존과 소유권 무슨 등기죠? 그렇죠. 제일 밑에 보존과 171쪽입니다. 소유권 이때는 세무서에서는 미리미리 과세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 가등기 상태에서도 세무서에서는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모의고사에. 구청이나 세무서에 공통적으로 등기소에서 보내는 등기가 뭐냐 이렇게. 그럼 두 가지 등기죠. 소유권 보존과 그렇죠. 소유권 이전. 이 두 가지 등기는 다 구청이나 등기소에 등기소에 대장 소관청이 다 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럼 이제 뒷페이지. 자, 두 가지만 하면 오늘 좀 일찍 끝나겠네요. 그죠? 우리 일찍 좀 끝내달라고 왜냐면 오늘 힘드셔서 여러분이 그래서 조금 시험도 1시 전에 끝나고, 근데 이 시험은 또 시험만 보러 오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2시부터 그래서 조금 여유 갖고 여러분 할 게 있을 텐데, 자,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이제 173페이지에 무슨 신청하고 이 신청.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 전산정보 처리 조정. 그러면 마치는 거죠. 맞죠? 네, 두 가지 보고 미리 할게요.
자, 요 전자신청이, 여러분, 요 부분 있죠? 조금, 이제 이 신청이, 전자신청보다는 이 신청이 시험은 지금까지는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전자신청도 기약이 되는 게 이제 시험이 이제 어렵게 나오게 되면, 어렵게 나온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잘 많이 오면 잘 안 봤던 부분, 이것들은 잘 안 봤을 것이다 해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각하사의 같은 것은 많이 넣을까 이렇게 나오지만 뭐 자주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안 나온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부분이 나오면 우리가 눈여겨 안 봤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9월 달에 동영, 저도 이제 그 동영 모의고사 지금 문제를 거의 좀 냈는데, 그럴 때도 여러분들 한 번 더, 왜냐면 시험을 보고 시험장 가는 거 하고, 그럼 풀고, 안 보고 가는 거 천양지차잖아요. 그죠? 한 번이라도 여러분 이런 것들 맛보고 가서, 이런 게 혹시 나오면 이렇게 뭐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한테 조금, 왜냐면 낯선 지문이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씩 이제 하기 때문에 그때 문제를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원칙은 이 신청이 먼저 해야 돼요. 이 신청. 요게. 그리고 조금 오면 이제 인터넷 신청. 요 인터넷 신청도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왜 이게 안 나왔었냐면,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법이 제정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 빨리 하라고 여러분들. 많이.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인터넷으로는 빈도가 많지 않아요. 등기 유형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22회인가요? 그 후로 거의 안 나왔었어요. 왜? 지금 많이 행해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조금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툭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요 각하 사유를 먼저, 자, 이신청 사유를 먼저 기억합니다. 자, 우선 요 이신청은, 자, 요런 거죠. 우리가. 자, 우리 등기한이 등교로 가면 등기한이 둘 중에 하나 처분해 주죠. 우리가 등기해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등기한이 거부하는 걸. 아까 해주는 것은 실행이죠. 그죠? 요 두 가지 각하나 실행 처분이 부당할 때, 잘못해 줄 때, 우리 일반 소송 사건은 민사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소송 오래 걸리잖아. 그죠? 그 등기는 빨리 행해지기 때문에 간단한 방법인 법원에 가서 우리가 이신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법이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이신청 사유가 중요하죠. 먼저 아까. 자, 각하한 거에 대해서는, 뭐한 거에 대해서는 각하. 우리 각하 사유가 아까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있었죠. 그죠? 그 어떤 사유를 통해서 각하시켰건 다 뭐 할 수 있다? 모두 우리가 이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에 가서 이신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등기로 갔거든요. 근데 1호에서 관할 위반이라고 각하시키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있죠. 자, 3호 출석 안 했지 않았다고 해서 각하시키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진짜 10호 돈 안 냈다고, 수수료 안 냈다고 각하시키네. 나 냈는데.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죠. 그럼 각한 거에 대해서는, 뭐 한 거에 대해서는, 각한 거에 대해서 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이청할 수 있어요. 근데 등기한이 부당하게 실행한 것은 몇 호만 할 수 있고, 1, 2호. 1호가 뭐예요?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요것만 말소해달라고 이청할 수 있지. 3호 이하는 실체관계에 부합해 뭐 하는가? 유효하기 때문에 말소해달라고 이시청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까 3호 이하 있었잖아요. 무권 대리 우의저소를 앞에 뭐 신청 정보 이런 거 나온 거 있었잖아. 그래서 1, 2호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실행이 됐어. 그 등기는 이시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몇 호만 할 수 있다? 1호. 각한 것은 다 뭐 할 수 있고, 이시청하고 1호든지 2호든지 3호든지 10호든지 11호든지 다 이시청할 수 있고, 실행한 것은 몇 호만 1, 2호만 이시청할 수 있지, 나머지 이해들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기 때문에 말소해달라고 이시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건 먼저 가볼게요. 173페이지. 자, 보세요. 이신청 요건 있죠. 그죠? 자, 등기한이 결정 처분이 부당한데 이시청 사유이네요. 각하 결정에 대해서 이시청할 때는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죠?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모두 가능한데, 실행한 것은 29조 1호인 관할 위반과 2호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해당할 때만 말소해달라고 이시청할 수 있지. 3호 이하 넘기죠. 그죠? 3호 이하의 사유를 각하하고 실행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니까
말소해달라고 이시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3번은 뭐냐면, 그걸 보기 전에 한번 쭉 보고 책을 한번 볼게요. 우선, 이것도 잘 주자는데, 여기 나오면 많이 헷갈립니다. 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각한 것은 등기부에 기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제3자는 이시청할 수 없고, 신청인만. 권리자, 의무자에 한해서만 이시청할 수 있어요. 제3자는 안 돼요. 근데 등기한이 부당하게 실행된 것은 등기부에 기재가 됐으니까 실행됨으로써 손해보는 요 제3자도 이해관계인도 이시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규에 요 이해관계인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대개 되는 사람 한 세는 사람이고 안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우선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채권자 대의 등기 신청이 있었죠? 그 채권자에서 대의에서 등기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자기 신청한 것을 없애버리면 채권자는 자기 신청한 거 없앴다고 이시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 돼요. 근데 상속인이 아닌 자들이 이 주민이 나타나서 우리 집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이시청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저당권 이전 등기는 은행이 합병이 될 때 이전 등기 된다고 그랬죠? 자, 은행이 합병을 시킨 거 우리 대출받은 우리 저당권 설정자들이 이시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나중에 저당권 설정자들은 저당권 이전 등기에 이시청할 사람이 아니라고 나와요. 오케이? 네, 보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등기한이 지금 부당에 의해서 이시청하는데 이 당부당의 판단 시점은 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 가지고 이시청할 수가 없어요. 대개 이시청은 없다 이게 많이 나와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방한 전세를 들어가려면 뭘 갖다 줘야죠? 도면을 갖다 줘야 되죠. 자, 1월 달에 등기 신청이 들어왔는데 방한 전세 들어왔는데 도면을 안 가져와서 등기를 각하시켜 버렸어요. 당연히 각하시켰죠. 그죠? 근데 6월 달에 이 신청인이 그때 도면 들고 와가지고 너 왜 당신 1월 달에 도면 안 가져왔다고 각하시켜 이렇게 할 수 없답니다. 등기한이 당부당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 가지고 이시청할 수가 없고요. 자, 이 신청은 고등법원에 한다, 지방법원에. 고등법원에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하나 주의할 것은 이 신청은 지방법원에 하지만 등기하는 때 한 번 더 판단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신청서는 어디다가 제출한다? 등기소. 그래서 여러분 꼭 시험 합격 하소 서울에 요 시효자 이 신청서를 지방법원에 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신청서를 어디다가? 등기소에 우리가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신청은요 이익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우리 등기 사건은 신속하게 행해져야 돼요. 그죠? 자, 여러분이 이 신청을 걸었다 하더라도 등기는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집행정지 효력이 없어요. 그냥 등기는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뭐가 불합리가 발생했냐면 자, 지방법원에 왔는데 법원이 판단을 했더니 굉장히 사건이 복잡해. 몇 개 걸 같아요. 그 나중에 이 신청이 이 가지고 등기를 실행해 주려 봤더니 집행이 정지된 효력이 없어서 후순위가 안 되면 안 되니까 법원은 이 신청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 결정하기 전에 순위만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순위만이 확보하는 게 뭐죠? 가등기나 이 신청이 이유 있다는 요 부기 등기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 신청서를 어디다가 제출했죠? 등기소에서 한 번 더 판단 기회를 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등기소에서는 요 조치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자, 각하함에 대해서 이유가 이유 있다든지 이유가 이유 없다든지 하겠죠. 그죠? 자, 이 신청 이유가 있다. 이 얘기는 누구 말이 맞다는 거죠? 이 신청 말이 맞다는 거지. 이유가 이유 있다. 네 말이 맞다. 그럼 등기한이 각하를 잘못했죠? 그럼 저기가 미안하다고 실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죠. 근데 이유가 이유 없다. 이유가 없다는 얘기는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가 삼성의 양심거고 자기가 각한 게 맞다는 거죠. 그죠? 이유가 없으면
등기한 지 3일 내에 자기 상급단체인 지방법원에 당신이 한 번 더 판단하라고 지방법원에 송부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주셔야 됩니다. 이유가 이유 있을 때 보낸다, 없을 때 보낸다. 없을 때 보내고 누구한테 보낸다? 지방법원. 작년에 이신청인한테 보낸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신청인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그렇죠. 지방법원이 당신이 한 번 더 판단하라고 지방법원에 송부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방법원에 왔죠. 그죠? 지방법원에 봤더니 각하를 잘못한 게 맞죠. 그죠? 그러면 등기하라라고 실행명령이 떨어지죠. 이게 지금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강제되는 경우가 있었죠. 우리 신청주 예외였어. 이게 지금 이제 이신청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책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이신청. 자, 페이지 174쪽입니다. 자, 동그라미 위에 3번 볼게요. 결정 처분의 판단 시점 써있죠. 등기한의 결정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그 결정 처분 시점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 가지고 와서 이신청할 수는 없다. 자, 이신청은 이해관계 이제 각하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등기? 신청. 권리자 의무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이해관계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근데 등기를 실행한 것은 신청이 플러스 이해관계인도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예시해 보세요. 이해관계인이 되는 여부에서 얘기가 나왔죠. 1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격려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될 때는 그 말소 처분에 대한 채권자는 이해관계로서 이신청할 수 있다. 근데 상속인이 아닌 자들은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이신청할 수 없고요. 또 저당권 설정자, 우리 집주인들은 저당권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저당권 이전의 부기 등기에 대해서 이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신청은 서업료를 하듯이 구도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신청은 당해 등기한을 감독하는 관할 지방법원에 하지만 이 신청서는 어디다가 제출한다고요? 등기소. 또 이 신청이 있더라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고, 되게 없다가 많죠. 그죠? 이 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다. 자, 그 등기관의 조치에서요, 각하한 것에 대해서 이유 없을 때, 그죠? 3일 내에 누구한테 의견을 붙여서 보냈죠? 그렇죠. 지방법원에 송부하죠.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실행 처분을 해주면 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시고. 자, 오른쪽에 지방법원의 조치. 관할 지방법원은 이 신청에 대해서는 결정하기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유가 있다는 뜻의 주등기, 부기등기. 그렇죠.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기에 보면 그 새집에는 구기가 없다 이렇게 써 있나요? 예, 그 관할 안에는 안 봐도 되고 새는 새로운 증거 방법으로 이신청할 수 없었죠. 집은 집행정지 효력이 없었죠. 구는 구두를 할 수 없었죠. 기는 기간 제한이 없죠, 그죠? 그 되게 없다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저 인터넷하고 마칠 건데요. 자,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때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없다 많이 나오죠, 그죠? 이정 되게 새 집에는 구기가 없다. 꼭 합격하셔서. 우리가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전자 신청,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죠. 방문이 원칙이고 전자 신청이 예외가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근데 자, 방문은 집에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석해서 하죠, 그죠? 근데 인터넷은 집에서 하니까 출석주의가 뭐 된다? 배제되고요. 그리고요. 자, 우리 인터넷, 우리가 방문 신청할 때는 자연인, 법인, 비법인 다 할 수 있죠. 근데, 자, 인터넷 신청은 자연인과 누구만? 법인. 그럼 누구는 안 돼? 비법인, 사단, 재단, 종중 등을 할 수 없고요. 자, 자연인은 외국인 포함, 불포함. 포함. 근데 모든 외국인 아니에요. 대개 출입국 관리법에 등록된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 그 사람들은 신청해서 인터넷 할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아까 우리 방문 신청의 한 방법으로 아까 전자 표준 양식이 있었죠, 그죠? 그것도 우리 인터넷 신청할 때 대리인은 제한이 없었죠, 그죠? 근데 인터넷 신청 대리인은 누구만? 변호사나 법무사에 한해서만 인터넷 할 수 있죠. 우리들은 할 수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서로 다 인터넷으로 제출하겠죠. 그죠? 그래서 첨부 정보의 전자문서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이따 나중에 하나 설명할 것을 이제 문제 풀어가면서 하나 설명할 게 하나 있고요. 자, 우리가 인터넷 신청할 때 개인이 신청할 때는 의무자 인감을 갖다 줬죠. 근데 아까 우리 인터넷 때는 공의 인증을 받기 때문에 의무자의 인감을 갖다 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 방문 신청할 때는 어떤 등기든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인터넷 신청은 제한이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지정한 거? 법원 행정처장. 여러분, 법원 행정처장이 4번 정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했었는데. 요거 하고 인터넷 신청하고 또 뭐? 무인 발급기. 응? 무인 발급기 나오면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돼? 무조건 법원 행정처장 나와야 돼. 인터넷 신청 나오면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돼요. 법원 행정처장 나와야 되니까. 우리 인터넷 통해서 열람할 수 있었잖아. 그것도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야 돼. 그때는 다른 사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건 잘 안 나올 텐데 등기관한테 구상권 행사에서 재정 보증인을 내세우기로 하겠죠. 그죠? 그것도 이제 그 법원 행정처장이 이제 재정 보증인을 내세우라고 명령하게 돼 있습니다. 재정 보증인. 우리 지난주에 해서 써 있을 거예요, 아마. 문제 보시고. 자, 그리고요. 자, 우리 인터넷 신청할 때 자연인은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네, 사용자 등록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우리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뭐에서? 출소.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 어느 등기소에 가서 사용자 등록해도 되고요. 자, 우리 사용자 등록할 때 인감과 사용자의 주소 증명서만을 갖다 주게 돼 있고. 자,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3년.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 전까지 유효기간 연장할 수 있고, 연장 횟수는 제한 없고요. 연장은 인터넷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요거 하나 줘야 됩니다. 우리 사용자 등록은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 신청할 때는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법무사들한테 위임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법무사들이 인터넷 사용자 등록이기 때문에 본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할 때만 사용자 등록이 필요하다 그 얘기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인터넷 신청할 때 취하는 인터넷 통해서 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등기관이 거부하는 게 각하죠. 그죠? 각하는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등기관이 각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하는 서면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예, 요게 지금 이제 요 인터넷에 관한데 여기서 조금 하나 주실 것이요. 인터넷에 출석이라는 게 2번 나오죠. 아까 여러분 사용자 등록할 때는 반드시 뭐 하죠? 출석해서 집에서 인터넷 신청하는 거죠, 그죠? 출석지가 저기 되지 않고. 그리고 아까 사용자 등록할 때 사용자의 뭐는 갖다 줘요? 인감. 근데 아까 의무자의 인감은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사용자 등록할 때 사용자 인감만 갖다 주지 의무자들의 인감은 제공하지 않는다. 아까 공인인증서를 송출하면 인감 제공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내용들이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책 볼까요? 자, 175조. 자, 전자 신청할 수 있는 자. 사용자 등록한 자연인 및 전자증명서를 받은 법인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은 사용자 등록한 자연인, 가려 보시면 등록된 외국인 포함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할 수 있다. 모든 외국인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인터넷,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종중 등은 인터넷 할 수 없다. 자, 대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변호사나 법무사. 그럼 이렇게 볼까요?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의 대리인의 범위는 같다. 이러면 틀리지. 틀리죠, 그죠? 전자 신청은 누구나 대리할 수 있어. 우리 방문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었지. 전자 신청은 변호사나 법무사만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전자 신청할 때 대리는 제한이 없다. 이러면 제한이 있지.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변호사나 법무사로 제한돼 있지. 그런 표현도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좀 기억해 두시고. 자, 인터넷 등기 신청의 유형은 누가 유형 정한다? 법원? 그래서 행정처장이 정한 한 18가지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 등록. 자, 전자 신청을 하는 해당 당사자나 대리인은 미리 사용자 등록하는데 2번 당사자나 자격 대리는 그 주소지 관할 외에 전국 어느 등기소에도 직접 모여서
출석해서 사용자 등록합니다. 다만 사용자 등록은 본인이 직접 인터넷 신청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자격 대리인에게 등기 신청을 위임한 본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자, 사용자 유효기간은 몇 년? 3년이고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3월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도 3년이고 횟수는 제한되지 않고 연장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자, 5번 사용자 등록할 때는 인감증명법에서 발행한 그 사용자의 인감과 주소 증명 서면이 요구되고 자, 넘기셔서 보정과 치아 인터넷 신청의 보정이나 치아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인터넷 신청에 대한 각하는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자, 접수 시기 인터넷에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면 이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주에 저장된 때 접수한 거로 봤죠. 자, 첨부 정보에 전자문서합니다. 우리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할 때 전자문서나 그 밖에 방법으로 신청 정보는 물론 첨부 정보도 대신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경우 신청인 작성자의 발행자의 기명, 날인, 서명은 전자서명을 할 수 있고 2번 인터넷 신청할 때 인감을 제공할 자가 공인인증서를 송신할 때는 인감증명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터넷 신청은 집에서 하는 거다, 출석에서 하는 거다. 집에서. 그러면 출석주의가 적용되지? 그렇죠. 않는다. 인터넷은 집에 출석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자, 그 출석해서 등기한 앞에 가가지고 그거는 방문 신청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봤죠. 자, 오늘 또 요 뒤에 요 각하사유도 중요하고 이신청, 전자신청, 요 등기필 정보 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첨부 정보에서는 인감. 그 정도가 여러분이 여러분 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걸 좀 보시고 우리 등기법은 대개 4장, 5장에서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4장, 5장 그걸 여러분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지금 여기 끝났거든요. 우리 시험은 그럼 어떻게 볼까? 우리 1시에는 못 보죠. 오는 사람이 또 따로 있죠. 원장님이 부원장님한테 상의를 한번 해서 이 시험을 여기 조금 일찍 끝내달라 해서 1시에 제가 조금 일찍 끝냈는데 그 시험은 만약에 오는 사람 있으면 2시에 보고 왜냐면 그 사람 또 오면 또 좀 그러시잖아요. 어제 1시간 그다음 더 쉰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공부. 그럼 더 한 10문제 더 먹겠죠. 그리고 꼭 문제를 꼭 푸세요. 네, 제가 부탁하는데 끝날 가다 보면 문제를 안 푸시면 오늘 문제 푼 게 시험장에 똑같이 나오면 실수하면 시험장 가서는 복구를 못 하잖아요. 오늘은 복구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점수 연연하지 마시고 등기법은 이제 반타작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푸시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건 지금 쭉 한번 봤죠, 그죠? 이렇게 등기법이 아무래도 양이 많죠, 그죠? 양도 많고 나중에 이제 막 여기까지 헷갈리기도 막 하죠, 그죠? 아까도 보지만 등기필 정보 제공하는 거, 작성한 거 한꺼번에 나오면 많이 헷갈립니다, 여러분. 첨부 정보도 또 어떤 등기할 때 무슨 서류 갖다 주고 각하사유고 이거는 각하사유 같기도 하고 아니 같고 또 이게 좀 일리언지 아닌지 막 이렇게 섞어서 나오니까 또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게 이런 거 헷갈리더라고. 이게 직권하는 등기인지 촉탁 등기인지 단독 신청인지 공동 신청인지 그거 볼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서 보면 좋거든요. 이렇게 아까 촉탁 등기 예를 들어서 잠깐 볼까요? 여기 페이지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필수서에 잠깐 여기 헷갈려서 여러분이 140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140페이지) 있죠? 거기 지금 촉탁으로 하는 데게 한 5가지, 6가지 나오죠? 맞죠? 요 등기하고 오른쪽은 등기 아니면 어떻게 하는 등기들 쭉 나오죠? 오른쪽 페이지. 직권을 하는 등기들 쭉 나오죠? 요거 하고요. 여러분 145쪽 가보세요. 대부분 등기는 공동이죠, 그죠? 근데 어떻게 신청한 등기들 나오죠?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 나오죠, 그죠?
예, 요것들을 뭐 같이 할 때 이게 공동인지 단독인지 직권인지 촉탁인지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그걸 볼 때 같이 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다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같이 이렇게 아까 130 그 등기필 정보 볼 때 170페이지 작성 제공 같이 보라고 했죠. 그렇게 여러분이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듯이. 왜냐하면 헷갈리는 것들을 좀 잡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볼 때 같이 보시면 여러분이 좀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다 맞추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내가 가가지고 끝까지 하는 게 나을 저 다음 주에는 아마 백선 하죠. 다음 주 백선이 먼저 들어가나요? 예, 우리 다음 주에 아마 이제 백선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한번 지적법 나올 수 있는 문제에서 참 빼지지 않고 거의 다 이렇게 한번 다뤄서 한번 쭉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등기법 한번 해가지고 쭉 한번 이렇게 해서 좀 더 다룰 겁니다. 그 문제로 다루니까 지금은 문제를 많이 좀 보고 그게 이제 거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필수서나 우리 그 요약 이렇게 찾아가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부탁하는 것은 지적법부터 등기법부터 어디를 좀 더 충실하자. 지적법. 왜냐면 등기법은 여기 한 만큼 점수를 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안 내시면 안 되지만 지적법에서 점수를 더 따야 되니까 올해 시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시험이 40만이 접수했다고 하는데 뭐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붙을 사람들은 붙을 수는 있으니까 여러분 그 긴장만 낮추지 않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원장님하고 여기 상의해서 한시 할 건지 그건 상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 하면 왜냐면 오후에 또 여러분이 시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 풀고 그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마디 외치하죠, 그죠? 우리 첫 시간부터 했잖아요, 그죠? 계속 나는 자꾸 세는 게 돼요. 내가 찍은 거가 정답이다. 그렇게 계속 해야 그래 합격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그렇지 않으면은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예,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